안녕하세요, 권국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주력으로 하는 다단계 판매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영준 기자, 최민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주력으로 하는 다단계 판매가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각 업체들도 그렇고 판매원들도 느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저는 다단계 판매 업계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그 매출비 중에 한 70-80%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는? 왜냐하면 이제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전망이 굉장히 밝거든요.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면역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한데, 한국에서는 이제 내년이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다고 하거든요. 이제 초고령화 사회라는 거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 당연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고, 또 여기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운동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졌거든요. 등산도 그렇고 테니스, 골프, 이때 챙겨 먹는 게 또 건강기능식품이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의학의 약간 패러다임이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방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전망이 밝다 보니까 다단계 판매 업계의 주력 제품인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이 예방의학의 한 종류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보통 이제 건강식품 라벨에 보면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어쨌든 약과 건강기능식품 뿌리는 음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니까, 저는 사실 그 말을 못하는 거지,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말은 못하지만 효과는 있다. 예.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죠. 만약 그 효과가 전혀 없었다면 건강기능식품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을 테니까. 일단 두 기자는 가능하다. 최 기자는 어때요? 저는 조금 우리 업계만을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이제 6조를 돌파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최근 5년 동안 거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던 게 지난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4% 정도 성장했을 거예요. 지금 최근 업계 사정을 들어보면은 올해도 더 둔화될 거다고 보고 있고, 그럼 이제 국내 시장 이제 6조 시장에서 이제 한 자릿수로 엉금엉금 이제 시장이 지금 조금씩 성장을, 예전처럼 팍팍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텐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너무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일단 식품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최근에 이제 제약사들이 엄청 뛰어들고 있는데, 사실 제약사들이 코로나 때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지금 좋아졌어요.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신약 쪽으로만 갔는데, 신약은 사실 개발을 하려면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성공률도 낮으니까 안전빵으로 약간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가끔 집에서 TV 보고 있으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엄청 늘었어요. 예전에는 사실 건강기능식품 광고 정관장 정도나 했나? 거의 안 했는데, 요새는 유명한 모델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국감에서 나온 자료인데, 홈쇼핑에서 방송되는 점유율 자체도 2019년까지만 해도 건강기능식품이 4.9%였는데 지난해 9.3%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홈쇼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의류는 21.9%에서 지난해 8.2%로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건강식품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는, 그렇죠. 전제로. 네, 이 국내 시장은 성장하고 있죠. 성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자릿수로 둔화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이 지금 엄청나게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장에서 홍삼이나 프로바이오틱스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한 4-50%를 차지하고 있는데, 똑같은 홍삼을 만들어서 우리 업계에서 과연 정관장이랑 승부를 볼 수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들어서 종근당 건강과 승부를 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정관장이나 종근당의 프로바이오틱스가 과연 시장을 점유했다고 해서 그만큼 효능 효과가 뛰어나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고 광고 나오니까, 그리고 저렴하고, 뭐 그래서 사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머리에 각인되었으니까 홍삼은 정관장, 프로바이오틱스는 종근당,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인이 됐을 텐데, 근데 문제는 우리 다단계 판매 업계에서 취급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시중 제품과 이제 붙어서 경쟁력이 실제로 있느냐. 우리는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훨씬 뛰어나다고 알고 있지만, 그걸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해. 두 기자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접근성과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이전 시대와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제가 왜 홈쇼핑과 광고 얘기를 들었냐면 비슷한 기능성과 비슷한 제품군을 가졌을 때 예전에는 사실 사람들이 그만큼의 정보를 잘 모를 수도 있었고 접근하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TV를 틀면은 광고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업계에서 만든 홍삼 프로바이오틱 제품이라고 해서 그거를 갖고 갔는데 일단 가격 경쟁 자체가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약사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온라인 자기네 쇼핑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할인 가격으로 엄청나게 풀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이벤트 같은 걸 통해가지고 초반에 이렇게 접근하기 좋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동아제약에서 만들었어, 한미약품에서 만들었어 이러면 건강기능식품 자체에 뭔가 좀 더 신뢰성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건강기능식품은 더 잘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정근당이나 뭐 어떤 특정 제약회사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제약회사들이 있지만 독자적인 어떤 제품보다는 대부분 카피나 이런 걸 만든 회사. 도시형 제품은 어차피 다 서로 카피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던 이제 제약회사라고 해서 단지 제약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런 신뢰를 갖는다는 거죠. 저도 이런 현상은 몇 년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사 먹어보면은 한 1, 2년 먹다 보면 먹으나 마나네? 그럼 당연히 안 먹게 되거든요. 대형 제약사들이나 광고 많이 하는 기업들의 제품이 당장에는 저렴해서 물건 사는 분들이 많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능 효과가 있어야 사실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다단계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광고도 그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그 가격까지 싸. 이게 왜 그래? 걔네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사실 의약품을 제조하던 데서 건강식품을 만든다는 거는 반대로 해서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된 제품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소위 말해서 재설비를 할 필요도 없이 생산 시설 자체를 가지고 물론 최근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전문 업체들이 굉장히 증축을 하고 해서 크게 시설을 만들지만 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유통망들이 갖춰져 있잖아요. 뭐 약국이나 이런 데도 유통망을 다 갖고 있고 최근에는 뭐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편의점에도 팔 수 있으니까. 약국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사? 네, 네, 많이 팔았어요. 사봤어? 저는 안 사봤는데 넌 사봤어? 저는 사봤죠. 약국에서? 약사분들이 추천해 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몸이 피로해서 갔다 그래서 뭐 병원에 갔는데 간 영양제를 드세요 해서 약국에 가서 간 영양제 주세요 했을 때 뭐 우르사 같은 걸 주기도 하지만 아 요거 건강기능식품 같이 드시면 좋아요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거든요. 약사 중에서 다단계 하는 약사 많아. 네, 많죠. 제가 예전에 기자생활 초창기 기억이 나는 게 2000년대 초반에 법 제정되고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제일 타깃으로 삼았던 데가 원래 약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약사들이 얘기하면 좀 더 신뢰성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채널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고 백화점에 파니까 제약사 입장에서는 훨씬 편한 거죠. 20대들도 건강기능식품을 먹어? 네. 지속적으로 꾸준히 챙겨 먹는 거야? 오메가3나 밀크시즈 이런 거 그래?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채널에서 구매를 하는 거야? 그 친구들은? 보통 부모님이 아, 부모님이 부모님. 다단계 하는 부모님이 있는 애들은 챙겨 먹는 그 습관이 일찍 들 수 있잖아. 계속 부모님들이 챙겨서 먹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판매원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 사업 시작했냐고 물어보면 보통 부모님 때문에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최 기자 얘기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넓어지겠지만 다단계 판매의 입지는 줄어들 수 있다. 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같은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두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판매가 이길 것이다. 당장에는 물론 밀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제품력으로 인정받는 건 다단계 판매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작년에 6조 원이 생산량이 6조 원인가? 아니요, 판매량이 6조 원인데 6조 원 중에 다단계 판매를 통해서 팔린 게 5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는 실질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어요. 7, 80%니까 건강기능식품이 70%만 잡아도 3조 5천억인데 절반 이상이 다단계. 근데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 협회에서 제가 기사를 한번 썼었는데 이제 채널별 해가지고 유통을 보면은 건강기능식품 방판을 합쳐갖고 10%가 안 되거든요. 해모인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 판매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 판매되는 그것만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좀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계 같은
오류가 있네요. 네, 통계 중복적으로 잡히기도 하겠네. 일단 소비자들은 뭐 회원가로 구매해서 또 인터넷에 던지면 또 인터넷까지 같이 잡히고. 그렇죠. 네. 그게 중복가로도 많이 잡히죠. 그러면 자 다단계 판매를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면 대책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업계에서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이 히트를 쳤던 게 이제 오가피나 해모임이 대표적으로 전통 전통, 약재 예, 같은 거. 전통의 생약이나 한약의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별 인정을 받은 제품들이 히트를 쳤거든요. 2015년에 가짜 백소 사건이 나고 우리 업계는 아니지만 좀 했을 때 백소도 굉장히 히트를 치다가 근데 지금 다시 유한생활 건강이라는 데서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우리 전통에 기반으로 한 그런 제품을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해외 업체들하고 뭐 똑같은 제품 갖고 경쟁해봐야 답은 뻔하니까 해외 업체들이 가지지 못한 거, 가지지 못한 그런 아이템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시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게 상위 업체들 대부분이 다 외국계 기업이잖아요. 건강기능식품 잘 팔리는 회사들 보면 다 미국 회사인데 차라리 우리 거를 이렇게 원료로 해서 제품화하면은 좀 특화된 제품으로 조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고려한백이 엄청난 훈풍을 일으켰었고 또 지금 해모임이 난리 나고 있으니까 제품을 좀 특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좋죠.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근에 우리 업계도 건강식품으로 제일 잘 나가는 게 사실 PM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PM의 제품을 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원료가 특별한 게 없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도 다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비타민 A, B, C, D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타민 A, B, C, D를 그 제조사에서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원료가 뭔가 다르기 때문에 먹는 사람들이 석유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다는 말이죠. 우리 업계에서 신제품을 내놓을 때 해외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국내 업체들이 뭐 신제품 이제 출시 기사를 보면은 그때 유행하는 흐름을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콜라겐 제품, 오메가3 제품. 근데 사실 뭐 오메가3도 뭐 해양 어류에서 만든 뭐 RTG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국내들이 만들어도 해외 업체들이랑 경쟁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녹록하지 않거든요. 콜라겐이 얼마나 많고 오메가3, RTG, 뭐 3세대, 2세대 제품이 빨리 나왔으면 그쪽이 더 빨리 나왔지. 그렇게 하면 사실은 회원들한테 우리도 신제품 됐다 생생내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겠냐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주력으로 하는 다단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론은 결국은 얼마나 특화된 제품을 얼마나 특화된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걸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 권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